마감 전략 2부 출발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도,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장중에 1,320원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사자세가 두드러지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일중 고점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등락을 소폭 반복하다가 2,553선 지나가는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장중 918포인트 터치 후에 근처에서 거래되는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이틀 연속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특히 21선까지 회복해주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자, 오늘 양자 컴퓨터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이론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확인합니다. 8월 17일에 처음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상온에서 작동 가능한 양자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논문을 네이처 피직스에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 주인 8월 23일 수요일 양자 컴퓨터 테마가 처음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뒤 오늘이죠. 오늘 키타이프 모델을 2차원 격자에서 구현했다라는 논문이 다시 한번 네이처 피직스에 게재가 되면서 오늘 다시 시세를 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테마입니다. 너무 어렵죠. 키타이프 모델을 도식화한 건데요. 저도 잘 이해 잘 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류가 없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양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원래도 있었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이 이론을 실제로 구현해낸 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보안 관련 섹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양자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면 오늘은 보안 섹터가 조금 더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세를 받는 종목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많이들 아실 텐데요. 공동인증서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정보인증이 이 모바일 양자 OTP를 2차 인증을 할 때 적용했다라는 사례 때문에 오늘 시세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큐세는 양자 컴퓨터 테마가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등장했을 때 장중 23% 급등을 했었고 오늘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았고요. 엑스게이트는 초전도체와도 엮이는 종목, 센즈랩, 모니터랩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겪다가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강한 장대 양봉을 그린 두 종목입니다. CCTV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집중을 받았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8월, 9월은 기술적인 조정이 있는 약세장이라는 점, 그리고 단기 수급 쏠림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 시에는 유의가 꼭 필요하겠죠. 관련주들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센 상한가 도달, 한국정보인증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센즈랩도 장 초반보다 더 시세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특이한 점은 오후장 들어서 교육 관련주라든지 AI 테마가 수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뺏기지 않고 상한가에 안착했다. 그리고 상승분을 더 높여갔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알아볼게요. 보안 관련주들 또 있네요. 한국정보인증 상한가 도달했고요. 다우 데이터는 좀 이슈가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밸류 구간에서 주가가 멈칫 회복은 언제 할까?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고 IRA 정책을 계속해서 추후에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60% 수준으로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밸류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붙어버렸다 보니까 과거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관련해서 오늘 종목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다음 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동안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정상적인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2030년까지의 실적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국과 중국의 양극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유럽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의 점유율을 뺏어가는 것을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중국은 34%까지 점유율을 확대했는데 한국은 10% 점유율이 내려가 버린 거죠.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주가 구간이 조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 SDI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통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캐파 증설에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공장 건설을 위해 MOU까지 체결을 했고요. 또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는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리스키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는 성장세가 여전히 견조했다라는 점이 삼성 SDI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 구간은 59만 원 정도고요. 목표 주가는 81만 원으로 설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LG 엔솔과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평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LG 엔솔은 그 IRA 수혜 그 세액 공제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최근에 얼티엄셀즈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세액 공제 효과를 24% 추가로 얻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분리막 기업이잖아요. 2030년까지 이 분리막을 100%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막 수급난이 예상된다라고 써 있는데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 수혜 측면을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정 시에 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의견이 다 각각 다르고 특히 2차 전지 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모멘텀 한번 체크해 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국홀딩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주사 전환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 급등 나옵니다.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죠. 주주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월 달에 인적 분할하고 동국 제강과 동국 CM으로 분리가 됐는데 지주사 전환한 이후에 동국 CM이 기업 가치 재평가가 유력하다라는 대신증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할게요. 동국홀딩스 오늘 21%대 유지해주고 있고 동국CM과 동국제강은 아침보다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12%, 5%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지주사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할지 체크해보면서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 잘 확인하셨죠? 프로의 시선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 확장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섹터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이건희 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어제는 중국 소비였다면 오늘은 오픈 AI의 이야기 그리고 삼성판 AI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 움직임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빨간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부터 쭉 봤을 때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이쪽 한번 봐주세요.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죠. 항상 모든 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현상이고, 이제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예측들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그 마음 AI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 내용을 보면 삼성 SDS, 그다음에 LG CNS 이런 이제 SI 기업들이죠. 주로 이제 대기업 SI 기업들이 어제 마음 AI의 이제 오픈식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오픈하는데 찾아갔다.
그러면은 오픈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 관계자들도 말 그대로 방문을 축하해 그쵸. 들어간 거죠. 뭐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 사업을 어떻게 지었나, 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접목을 AI 관련된 접목을 해서 지었다라고 해서 이제 견학 차원에서 간 건데 이게 뭐 바로 삼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폭등했죠. 오늘 네. 상한가까지 가 있는데 물론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삼성 SDS랑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만. 마음 AI는 삼성 SDS, 그다음에 솔트룩스는 삼성전자와 같이 뭐 공동 AI 앱을 개발한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단편적으로 주식을 뭐 어떤 걸 살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AI 산업이 이제 막 태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여기다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기업들의 SI 회사들은 지금 전체 그룹사의 이제 이런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AI를 접목시켜서 그룹의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도 사실은 단순히 지금 우리 이제 챗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시면서 별로 뭐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B2B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오픈 AI도 사실은 이제 B2B 관련된 모델을 내놨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제 여기다 돈을 쏟아붓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은 스타트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반응을 보이는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나머지 회사들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수페타시도 마찬가지고 좀 쉬었다가 언제든지 또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 국면에 있는 산업을 의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의 혁명이라든지 뭐 그전에 이제 인터넷 혁명이라든지 그거에 버금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큰 혁명이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국면에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투자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료화로 돈을 번다라는 이 관점에서 부장님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네이버의 B2B 사업 그리고 돈이 창출됐는지 확인 여기에 있을까요? 근데 이제 B2B 사업으로 돈을 당연히 벌겠죠. 벌 건데 어떻게 얼만큼 벌 거냐 속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단순히 지금 뭐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이미 떠난 것 같고 이미 스타트를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B2B 사업을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할 텐데 과연 누가 이제 빨리 초기 시장을 잡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을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칩을 만들고 싶어도 더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증설은 나오고 지금 한마디로 웨이퍼도 지금 3,000장 주문하던 거를 10,000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이제 이게 하드웨어 쪽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또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당분간은 이제 2차 전지 초기 국면처럼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여전히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도 여전히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덕호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 부장님께서도 반도체 쪽이 강했는데 최근에 다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이동해서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챗 GPT가 쏘아올린 이번 공은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탄력 어디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마음 AI 같은 경우도 주춤하나 싶었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이쪽 흐름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이제 실적 부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I 부분들은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전문가분들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AI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장 먼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 접목이 가능하냐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챗GPT를 사용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단순 계산을 시켰는데도 왜 계산값이 엉망하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왜 엉뚱한 값으로 계속 이제 환류를 시키느냐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만은 실제 이 생성형 AI
AI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과연 이 부분들이 B2B에서 어떤 사업에 좀 더 빠르게 먼저 선두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두드려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이퍼클러버 X에 대해서 스타트업 기업 20개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을 지속성 있게 유지를 할 수 있냐는 부분들은 실적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솔트루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AI 제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연일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삼성이 고작 한 개 기업만 손잡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말 그대로 다수의 기업들과 먼저 경쟁력을 두들겨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누가 좀 더 잘하는구나, 이 부분에서는 누가 조금 속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프리랜서 시장보다는 우리가 일반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호전적인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개인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트래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는 점. 결국은 하드웨어적 부분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결국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부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 GPT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부장님, 양자 컴퓨터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신소재에 대한 관심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오늘도 이쪽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 테마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길게 이어지면서 뉴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성장성을 보는 뭐 2차 전지 초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시선 정리해 주세요. 2차 전지 초입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초입은 제가 에코프로가 6,000원일 때 거래를 했으니까 멀리 가야 되는군요. 엄청난 초입입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뭐 12,000원도 갔다가 다시 또 빠지고 10,000원까지 빠지고 이런 반복된 것들을 거쳐서 네. 지금까지 온 건데, 근데 이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뭐 맥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초전도체,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돼서 또 한번 이슈가 또 나오던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슈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조금만 뭐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르르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기술들이 잘 돼서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된다 하더라도 이게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꽂힐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산업화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 이슈로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테마성에서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관련인 데가 뭐냐, 지금 또 갑자기 보안 쪽으로 지금 갑자기 또 옮겨갔는데, 아침만 하더라도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코이버가 가장 좀 강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또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단순 테마라고 보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뭐가 누가 주도주인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좋을 거야 그럼 이쪽으로 훅 몰렸다가 저희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일로 쭉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산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산업이 지금 이론적으로 있는 거를 현실화 시키는데 이제 실험실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산업에 적용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지금 이건 단순 테마인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디어 파생했을 때는 어느 쪽을 볼 수 있을지 김덕호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파생된 쪽도 많아요. 양자 컴퓨팅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계신 분도 계신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눈여겨보시는 쪽이 있으신지요? 결국은 이제 양자 컴퓨터 부분들이 상용화된다라고 가정을 드리면은 결국은 보안 쪽밖에 없습니다. 왜냐, 양자 컴퓨터를 결국 활용하는 부분들도 다량의 데이터들을 일시에 처리를 하면서 보관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해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해 보신다면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보안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지금 상용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은 먼저 지금 국제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난 24일 날 이제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지금 PQC라고 하죠. PQC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자 내성 암호 관련된 부분들에서 표준 모델을 지금 이제 3가지 좀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SKT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지금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SKT나 K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자키 분배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좀 투자를 했었고 오히려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렸던 PQC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상용화 됐을 때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앞서서 소개드렸던 양자키 분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공기업 위주에서 좀 많이 운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에 서명을 했던 양자 보안 관련된 부분의 법안을 서명을 할 때도 결국은 관공서들은 이전에 양자키 배분 기술로 많이 접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반 상용화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용성 부분이 훨씬 더 가벼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PQC 버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보안 종목인데 보안 종목이 이게 빠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가장 재미없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안 섹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점에서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보안 쪽을 한 번 더 돌이켜보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확장해서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LN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야기죠.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 시장 이전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시장에서 반영이 살살 되고 있던 이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주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더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서 주가의 반응을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사실 지금처럼 변동이 심하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결국 이제 LMF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다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지금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부분이죠. 이미 이제 뭐 잭슨홀 미팅 때 당시에 공포감들을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그만큼 증시에서의 변동을 선행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기까지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LMF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2차 전지 부분들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양극재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원자재 수급이 원활한 기업들만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렸는데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석광 미래 신소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양재 물질을 또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코프로가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만큼 비싸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버티고 있는 원인도 이런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실제 자재 수급처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의 이슈가 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무리하게 뛰어잡으시기보다는 투자자 체력이 항상 보전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닥은 다져졌다. 마침표 이렇게는 찍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대표님? 아직까지 제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과 한화오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뭐 방산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요. 조선주 훈풍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유종의 이슈는 다 털고 어제 오늘 흐름에 좀 주목해야 될지 하나오션 자리 한번 봐주세요. 네. 일단 뭐 하나오션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조정폭이 좀 컸죠. 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뭐 빚이 많은 회사가 엄청난 빚을 떠안고 샀는데 이거를 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네. 주가는 또 많이 올랐고 기대감도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한화에서 무조건 자금을 다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랑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유중에 참여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반응은 이미 유중에 대해서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고 지금 돌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조선주가 많이 빠져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사실 하나오션은 유증 때문에 빠진 거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좀 받은 거죠.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4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업 전반이 회복세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조선주들이 너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하나오션은 특이하게 또 방산 관련 이슈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나빠질 건 없다. 그런데 이제 유증이 무사히 잘 끝나고 이게 또 불협화음 없이 잘 끝난다라고 하면 저는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조금 뭐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회복세가 빠를지 아닐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45,000원에서 46,000원 부분까지 만약에 돌린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한 좀 그런 좀 정체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장님 1차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건 하나오션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걸까요? 예. 그렇죠. 뭐 결국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을 조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저 브리핑에도 이야기 나왔던 동국홀딩스 철강 섹터의 강세를 오늘 주도하고 있는데요. 김덕효 대표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지주사 전환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혁 가치가 재평가될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이미 소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동국홀딩스를 무리하게 탑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밸런싱을 하기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드렸던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동국C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유상증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움직였을 때 결국은 이제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칫하면은 무리하게 이제 주가를 계속 높여졌을 때 이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전략적인 매매 대응이 필요한 거지 오히려 이 시점에서 철강 산업이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걸 통해서 바뀔 거라는 부분들은 단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얻어봤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부장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만 좀 알려주세요. 어떤 포인트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갖고 왔는데 뭐 네. 많이 오른 거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더 갈 수 있다?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작년까지 적자였던 회사가 이제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2분기에도 지금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환급 금액 자체 금액도 늘었는데 2분기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현대 제가 자주 가는데 일 때문에 거기 이제 지하 2층에 가면 글로벌 텍스프리 이제 기기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전에는 한 달 전까지만 줄 쓴 사람이 없었는데 줄이 지금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관광객 필수 코스가 이제 명동이 아니라 뭐 더현대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더현대 왔다가 물건 사신 다음에 바로 텍스프리 받으시는, 그러니까 세금 환급 받으시는 건데 부가가치세를 굳이 낼 필요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환급 받는 절차를 이제 대행해주면서 간단하게 대행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투자 포인트 굉장히 간단하죠. 결국에는 안 왔던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면서 중국인들이 단체로 오기 전부터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24년도에는 훨씬 더 늘어날 거다. 물론 이제 전제는 계속 온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오면 바로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개선세가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19%에서 20%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여기서 한 30% 정도 업사이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목표가는 한 9,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짧게 위로는 많이 열어놔 주셨습니다. 관광객 수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김덕호 대표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고르셔서 소개해 주실까요? 임팩트 있게 해주세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AI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이럴 때 오히려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KINX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사업을
실적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좀 관련사를 찾아보시면 가비아와 함께 연관해서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한 중립적 인터넷 IX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떤 AI 산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메타버스 시장이 확장이 되면은 결국은 수요를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KINX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2024년에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또 과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600억 가량을 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원인들도 사실상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데이터 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건조한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시면서 접근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격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제 지금 주가 움직임들은 연초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목표가는 78,000원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이런 섹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조금 폭을 넓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의 시선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